박태준이 일단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올림픽을 보고 있고요. 100% 확신하겠습니다. 이왕 해보는 거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네, 올림픽 금메달을 일단 따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국제대회들 다 한 번씩 1등 해가지고 그랜드슬램 한번 해보는 게 큰 목표입니다. 외모는 꽤나 아이돌스러운데요. 매트에 서면 매서운 승부사로 눈빛이 변하면서 상대를 잡아먹는 그런 태권도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 선수 2024년 파리 올림픽의 기대주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박태준 선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태권도 선수 박태준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긴장도 풀게요. 아유, 네, 관중들 저희 지금 앞에 있는데 왜 박수를 치느냐. 이번에 세계선수권 첫 출전해서 네. 54kg급 금메달을 따셨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따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저희가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네. 아직 그때 기쁨의 여운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벌써 털어냈나요? 한국 와서 운동 시작하고 바로 털어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는 올림픽 다음으로 태권도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또 중요한 무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국가대표 선발된 이후에 처음 출전하는 대회이다 보니 또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부담감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했어요? 일단 선발전 때 되게 간절하게 준비했는데 준비 잘해서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세계선수권 준비하면서 올림픽 전에 이제 꼭 넘어야 할 산 같은 시합이었어가지고 좀 이 악물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딱 넘고 나니까 그 목에 금메달 딱 달았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처음에 이겼을 때는 약간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시상식 딱 올라가서 딱 그 애국가 올리니까 좀 나님 해냈구나. 이런 느낌이 약간 왔어? 좀 찡했던 것 같습니다. 찡했어. 눈물 흘렸어, 안 흘렸어? 끝나고 이제 쌤한테 안겼을 때 좀 눈물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대회를 치르면서 사실 굉장히 뭐 좋은 역량들을 보여줬지만 분명 위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세계선수권 금메달까지 어떤 위기가 가장 딱 기억에 남아요? 어떤 순간? 일단 체중을 좀 많이 빼가지고 체력적인 면에서 회복이 다 안 돼가지고 예선 치르는데 좀 힘들었는데 그 경기 텀 시간 중간에 휴식 시간이 좀 세계 큰 이런 국제대회는 있어가지고 그런 휴식 텀 때 좀 잘 먹고 회복 잘 해가지고 지날수록 잘 회복돼서 컨디션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그 회복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엔 시합 뛰고 좀 쉬다 또 바로 시합을 뛰는 거기 때문에 밥이나 죽 같은 거보단 좀 초콜릿이나 바나나랑 이온음료 좀 많이 먹으면서 쪽잠도 좀 자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MVP까지 이제 대회 MVP까지 차지하고 나서 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산을 넘고 나서 2024년 파리 올림픽이라는 어떤 큰 목표가 조금 더 본인한테 좀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때요? 일단 시합 전에는 그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부담 약간 좀 그런 게 될까 봐 그냥 다 비우고 그냥 이것만 집중하자 하고 뛰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욕심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태준 선수가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건데 그 성장기를 아마 돌아보면 상당히 눈이 부십니다. 아니 초등학교 4학년에 처음 이제 태권도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스카웃을 받아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경위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태권도를 하게 됐고 스카우트를 어떤 식으로 받아서 내가 본격적으로 태권도 선수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는지. 원래 어릴 때 한 6살 때 태권도장에 친구가 같이 가자 해서 갔다가 이제 뭐 여기저기 훈련 다니고 뭐 그냥 작은 시합 이렇게 그냥 다니고 하다가 초등학교 팀에 가서 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코치님께서 보시고 운동 한번 우리 학교 와서 해보는 게 어떠냐 하셔가지고 진지하게 그때 이제 신남초등학교로 그래서 네. 전학을 가게 된 거죠. 네. 이후에 이제 중학교 거치면서 고등학교 때 사실상 우리 박태준 선수가 우리가 이제 꽃을 피웠다. 뭐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합 때 1등을 한 이후에 꾸준히 연승 행진을 달렸단 말이에요. 몇 연승까지 했는지 기억이 나요? 본인? 그런 걸 세진 않아가지고. 카운팅은 따로 안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33연승까지는 본 것 같거든요. 이후로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너무 이기니까 사람들이 카운팅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네. 너무 이겨서 사실 고등학교 때 딱 한 번의 패배가 있는데 그 패배를 아마 잊지 못하지 않을까 선수로서는 그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패배였는지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마지막 전국대회였는데 전국체전에서 이제 네, 졌습니다. 전국체전에서 네. 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른 선수들한테는 어떤 승리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태주 선수는 워낙 이겨서 아마 그 패배가 본인한테는 약간 잊지 못할 패배이자 또 하나의 깨달음이나 배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제 지난해 이 전국체전에서 양희찬 선수를 상대로 이제 패배를 했고 당시에 좀 어땠어요? 약간 연승에 대한 졸업 끝까지 내가 연승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을 것도 같고 또 전국체전이 사실 상당히 큰 무대잖아요. 고등학교 시합은 안 지고 졸업이라는 것도 있어 솔직히 부담도 있고 또 주변에서는 또 당연히 그냥 1등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것 때문에 부담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희찬이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 선수였고 그래서 했는데 네, 잘하더라고요. 아, 인정할 거고 깔끔하게 인정해줘야죠. 네, 상대가 그때 잘해서 이긴 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치고 좀 배운 게 많아가지고 어, 그 어떤 부분이 조금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놓쳤구나라는 그런 배움이 생기던가요? 제가 희찬이랑 하고 나서 앞발 싸움이나 이런 거에 좀 방어적인 면 이런 거에서 경각심이나 아니면 좀 더 집중력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 생각했던 것 같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외국 선수들이랑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우리 태준 선수는 되게 많이 이겨봤잖아요. 네. 그 이겼을 때도 물론 배우겠지만 이겼을 때 배운 것과 졌을 때 배우는 어떤 그 느낌이 좀 다른가요? 어때요? 이겼을 때는 이제 잘한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지면은 이제 처음엔 당연히 좀 패배해서 이렇게 좀 안고 가다가 최대한 빨리 털고 좀 뭐가 부족했는지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 사실 전국체전에서 너무 아쉬운 이제 성적을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 외적으로 굉장히 뭐 박태준이라는 이름을 태권도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했을 정도로 큰 굵직굵직한 성적들을 많이 냈어요. 일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무주 경기를 좀 이야기를 그 이야기 해야지 그렇죠. 사실 이 경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그랑프리 챌린지 때 사실 별 기대가 없었거든요. 네. 본인 알고 있었어요. 사실 별 기대 없었는데 그 대회에서 58kg급 1위를 차지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랑프리에 나갈 수 있는 네. 출전권까지 얻었고 박태주라는 이름을 상당히 사람들이 각인시켰단 말이에요. 그 대회 기억이 나나요? 네, 처음에 그게 신인 약간 발굴하는 그런 느낌인 시합인데 운 좋게 좀 출전 기회가 저한테도 주어져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나갔어요, 그 대회. 그냥 재밌게 그러니까 어. 욕심은 있었는데 왜냐면 그걸 이기면 그랑프리 본선에 나갈 수 있는 음. 티켓이 있어서 욕심은 가지고 뛰었는데 그냥 좀 재밌게 하자 하고 감독님이랑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딱 1위 차지하고 그랑프리 이제 출전권 얻고 딱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이 집중이 됐잖아요. 네. 그때 딱 기분이 어떻던가요? 처음에 준결승 이겼을 때 딱 그랑프리 티켓 땄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됐다. 재미삼아 나왔는데 이거 꿀이네. 좀 했던 것 같고 결승에서는 그 또 상금이 이제 있었어가지고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죠. 그래서 좀 이제 결승에서는 좀 재밌게 하되 욕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음 이제 아시아 대회라든지 또는 이제 그랑프리 3차 준비하면서는 뭔가 즐기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뭐 욕심? 뭐 이런 것도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시아 선수권은 이제 챌린지 바로 뒤였어가지고 네, 바로 욕심 가지고 무조건 1등 한다고 준비했었는데 그랑프리는 이제 체전 끝나고 바로였었어가지고 그때 살짝 멘탈이 나가 있어서 네, 그때 어, 그냥 좀 올림픽 그때 대진표가
그 준결승까지 가야 이제 좀 다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그 준결승 결승이 대진표상 올림픽 1, 그렇죠. 2등이었어가지고 당시 2020 도쿄올림픽에서 1, 2등 했던 선수들이 같은 대진에 또 그래서 포진했었기 때문에. 준결승까지만 가서 한번 해보자 그냥 음. 네, 그 올림픽 선수들이랑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일단 준결승을 그 금메달을 땄던 금메달리스트랑 준결승을 하필 만났잖아요. 네. 그때 딱 어땠어요? 약간 느낌이? 긴장도 됐는데 또 반대로 어차피 이럴 기회가 그때 당시엔 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이왕 해보는 거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네, 시합 뛰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준결승 이기고 결승 올라갔을 때 이제 은메달리스트 마주했을 때는 제 생각에 좀 자신감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준결승 이기고 이제 결승 가서 역시 예상했던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좀 자신감보다는 이제 결승까지 왔으니까 좀 부담이라 해야 되나 좀 어. 첫 그런 높은 선수들이랑 하니까 오히려 긴장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되게 극적인 승부들이 이제 꽤 많았고 본인 나름대로도 굉장히 많은 대회들을 치르면서 되게 성장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약간 이제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선수가 지난해부터 이제 뭐 그랑프리 챌린지라든지 또는 아시아 선수권 이렇게 뛰면서 체급이 58, 54, 58 이번엔 또 54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체급이 54에서 58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사실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 선발전에서도 장준 선수를 상대로 4경기 이제 열을 이기고 58kg 이제 올라갔는데 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세계 무대에서는 이제 파리올림픽도 58kg급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부터 체급에 대한 이런 준비 또는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번 세계 선수권이 좀 중요한 거였어서 마지막으로 좀 많이 감량 딱 한 번만 하자 하고 이렇게 딱 의견이 맞아가지고 좀 많이 빼고 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뛰려고 54를 이제 선택했던 것 같고 이제는 58로 굳혀서 58에 맞게 몸 만들고 좀 웨이트 좀 하고 해서 58에 맞출 생각. 저희 뭐 태준이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내 체중과 내 키에 맞는 그걸 맞는 걸 해야지 더 큰 선수들이 쓰는 기술이나 힘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태준이가 그걸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어느 거리, 어느 힘, 어느 땐 버려야 되고 어느 땐 가져야 되는지를 스스로도 잘 알고 또 지도자나 누군가가 던져줬을 때 그거에 대한 받아들임도 워낙 좋아서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58kg급에 이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장준 선수와 배준서 선수가 상당히 양강구도로 강력하게 지금 그 체급을 잡고 있고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사실 한번 고배를 마셨고 네. 제가 찾아보기로는 전적이 장준 선수한테는 이긴 적이 없는 걸로 제가 봤는데 맞아요? 네. 7번인가요? 6번인가요? 대결이. 기억 잘 안 나요? 6번인가 7번인데 맞을 겁니다. 근데 다 전패라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상대로 봤을 때, 아, 이 선수 이래 대단하다라는 부분이 있나요? 준이 형이 워낙 약간 신체적인 피지컬도 좋고 좀 되게 하나하나씩 노련미 있게 좀 잘 보고 되게 까다로운 선수라서 네, 경기할 때 좀 많이 까다로움을 느끼지 않나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준서 선수하고는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제 몇 번의 승리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패가 좀 네. 많아요. 네. 네. 준서 선수는 어때요? 이번에 이제 세계 선수권도 같이 갔을 때 준서 선수 또 58kg에서 또 금메달을 땄어요. 네. 준서 형도 이제 굉장히 체력적으로 체력이랑 힘 이런 약간 투지랑 근성으로 좀 끝까지 상대를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 구도를 깨고 아니 근데 뭐 다 라이벌이잖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둘 다 라이벌이니까 이들을 비집고 내가 이제 정상에 오르려면 나는 이제 뭔가를 좀 더 채우고 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체급도 확실히 58로 올린 만큼 좀 힘이나 좀 피지컬 이런 면에서 좀 근력 운동해서 체력이랑 힘에서 안 딸리게 좀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형들 각 특성 잘 좀 분석해가지고 준비하는 식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는 태준이는 오사는 끝났고요. 이제 58로서의 선수를 진행을 해서 올림픽까지 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걸 오사를 준비했지만 58에 되는 걸 한 번도 늦추거나 한 번도 미뤄본 적이 없어요. 계속 그거는 생각이 됐던 훈련이 됐던 계속 잡고 갔던 문제라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에 대한 분석도 잘하고 있고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힘을 예, 어떤 상황이든 왜냐하면 변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 체력적이나 힘이 무너지지 않으면 올라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력이나 힘 부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인터뷰했을 때 그 이대훈 선수를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인터뷰도 많이 했고 네. 이대훈 선수 같은 경우 정말 한국 경량급 간판으로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올림픽 금메달만 유일하게 없어요. 알고 있죠? 네. 아시아 대회도 아마 3연패? 아시아 게임도 3연패고 네. 한데 올림픽에서 은메달하고 동메달만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은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좀 쓰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 박태준의 목표. 네, 올림픽 금메달을 일단 따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국제 대회들 다 한 번씩 1등 해가지고 그랜드슬램 한번 해보는 게 큰 목표입니다. 목표는 항상 최고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태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의 기준을 둘 때 얘가 갈 수 있는 최고치를 항상 중점에 두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준이는 일단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올림픽을 보고 있고요. 그걸 이루면 그 정점을 찍었을 때 많은 선수들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태준이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보면 도약이 되지 떨어질 선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네,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올림픽이랑 그다음 다른 시합들 다 1등해서 그랜드슬램까지 원하는 목표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정의 더 라이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박태준 화이팅!